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수업 3과 문법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말인데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셔요? 저는 일단은 어제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독전이란 영화를 봤는데 조진웅도 나오고 류준열도 나오고 또 유명한 우리 차승원 알죠? 차승원이 나왔던 영화인데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꼭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보러 가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도 기회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그러니까 교생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수업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수업을 돌아왔으니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됐죠? 오늘 배울 문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는 사역동사라는 거하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됐죠? Are you ready? Then let's go! 오케이, 여러분 그럼 우리 사역동사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동사 할 때 이 사역이란 뜻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다란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사역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노예라고 하긴 그렇고 그 밑에 마당새들을 부릴 때 사역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썼었거든요. 사역은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역동사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make, help, have, let이라는 게 있는데 make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만들다라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뭘 하도록 만드는 거는 시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help라는 것은 도와주다.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니까 have는 여기선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는 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let도 마찬가지예요. let도 시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역동사가 나올 때는 사역동사가 쓰이는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형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우리 모든 문장에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겠죠? 주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라는 걸 써요. make, help, have, let 중에 하나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도와주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목적어 다음이 중요한데요. 동사가 나와요. 근데 동사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게 우리가 3과에서 배웠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어떤 형태냐면 기본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 여기는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나오면 안 되고 우리 ing 동명사라는 거 배웠었죠? 이런 동명사의 형태가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동사의 기본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해석은 여기 목적어가 무엇을 하게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쉽겠죠? 그러면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태호 makes his play Overwatch라고 되어 있죠?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일단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 태호가 makes 만들었대요. 누구를 만들었어? his를 만들었어요. his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뭘 하도록 만들었냐면 play Overwatch래요. 오버워치를 하도록 희주가 시켰다는 거야. 다시 태호는 희주가 오버워치를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태호는 희주가 오버워치를 하도록 시켰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를 보면은 플레이의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네온 표시를 해놨죠? 반드시 플레이에 ing나 투부정사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 동사의 기본 형태인 play가 써야 된다는 것이 사역동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석을 밑에 선생님이 적어놨죠? 태호는 희주가 오버워치를 하게 만들었다. 즉 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해석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makes his play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해석 순서를 적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은 his부터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lay를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makes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희주가 게임을 하도록 만들었다. 3, 1, 2 순서로 해석을 한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배워서는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서 사역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 형태,
즉 기본 형태가 나온다고 배웠었지만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의 형태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 과거분사는 2단원에서 배웠었죠? PP, 즉 ed 형태를 붙이는 거. 그걸 과거분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언제 과거분사의 형태가 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봤더니 목적어가 뒤에 동사에 의해 당하다라고 해석할 때 ed를 사용한대요. 다시 목적어가 당하다라고 해석을 할 때는 ed를 쓴대.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예시를 보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럼 여기 예시를 만들어봤어, 선생님이. I made the city destroyed라고 써있죠?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나는 그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만들었대요. 다시, 나는 그 도시가 파괴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destroy란 뜻이 뭐냐면 파괴시키다, 파괴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도시라는 거의 입장을 봤을 때는 도시는 파괴를 하는 걸까요? 당하는 걸까요? 그렇죠? 당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어떻게 해라? ed를 붙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he city 다음에 destroy라는 걸 안 쓰고 destroyed를 쓴 이유는 도시가 당한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ed를 붙였다는 거.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made 은서 wash the dishes라고 써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은서가 설거지를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은서가 설거지를 하도록 시켰다는 것은 결국 누가 설거지를 했었죠? 은서가 설거지를 했죠? 은서가 설거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서는 설거지를 직접 한 대상이 된 거예요. 단지 나는 시키기만 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은서랑 wash the dish의 관계는 은서가 직접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ash에다가 ed를 붙인 게 아니라 wash의 동사의 기본 형태를 썼다는 거. 다시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서 태호는 희주가 오버워치를 하도록 만들었다는데 결국 게임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희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의 기본 형태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도시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기 때문에 ed를 썼고 은서는 설거지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본 형태를 썼다는 거. 요 두 개를 구분 지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구분하는 방법은 저번에 배웠던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사 뒤에라고 써있죠. 이 마지막 동사 뒤라는 건 뭐냐면 이 destroyed랑 wash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목적 보호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용어는 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기본, 없으면 ed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은서 다음에 wash the dishes 할 때 the dishes라는 목적어가 있죠. 보이죠? 근데 여기 destroyed 다음에는 destroy 뒤에 그 어떤 거를 파괴시키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ed 형태를 쓰고 목적어가 있으면 기본 형태를 쓰면 된다는 거. 그다음 우리가 하나 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사역동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이번에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2단원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뭐뭐가 있었죠?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 who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는 which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th로 시작하던 거. 뭐였죠? 그렇죠? that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what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똑같지만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의 기본 뜻이 있어요. 의문사로 what이 쓰였을 때는 육하 원칙 중에 하나의 뜻인 무엇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무엇.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써있죠? 나는 모르겠대요. 뭘 모르냐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what은 어떻게 해석했다?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심층적으로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때 관계대명사의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도 그렇고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앞에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 쓰고 있어요.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 예시를 보면 I have a cat which is really cute라고 하면은 which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the cat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라는 건 중복을 되게 싫어해요. 앞에 썼던 걸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대신 받는 관계대명사로 썼다는 거. 그럼 관계대명사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완전하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불완전하다고 배웠었죠. 앞에 주어를 받았으면 뒤에는 주어가 빠진 문장, 목적어를 받았으면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되겠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예시를 봐볼게요. What I want to have is pizza 라고 써있죠. 우리가 배웠어요. what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천천히 볼게요. want라는 것은 원하다라는 뜻이죠. have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죠. have pizza 아니면 have watch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is pizza래요. 피자래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피자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근데 봤더니 have 다음에 우리는 바로 is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what부터 시작해서 have까지를 묶어서 주어라고 표시를 해주고 is는 is는 동사로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have가 무엇을 가지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다음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what과 다른 관계대명사를 비교해보면은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해 왔어요. 예시를 봤더니 I like a sister who is really beautiful 라고 써있어요.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내 여동생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who부터 시작해서는 앞에 sister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a sister를 받고 있기 때문에 who 다음에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라는 거. 그 다음에 what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is really beautiful is my pet이라고 써있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내 애완동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둘 다 봤을 때 what 다음에도 불완전한 문장. 왜냐면 what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둘 다 주어가 없는 건 공통점인데 여러분이 보기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뭐냐? 3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의 유무예요. 선행사라는 것은 뭐라는 뜻이냐면 명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 앞에는 지금 a sister이라는 명사가 존재하죠. 근데 what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은 우리가 the thing which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 is really beautiful is my pet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랑 똑같은 구조가 되겠죠? a sister who라는 것과 the thing which. 지금 which 앞에 명사 the thing이 있는 거고 여기 who 앞에 a sister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대신 the thing which 대신에 what을 썼다는 거. 그러면 보면은 what 자체가 이미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뭘 가장 싫어한다고 했죠? 중복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은 이미 명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또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관계대명사들이 나오면 앞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what이 나오면 앞에 명사를 쓸 필요가 없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선생님이 정리 안 했죠. what 앞에 선행사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다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마지막 퀴즈를 같이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I have a pet what which my sister likes래요. 나는 애완동물을 갖고 있어요. 내 여동생이 좋아하는. 그럼 우리 여기서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which가 되겠죠. 왜냐하면 which나 what 앞에 app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관계대명사 what 대신 다른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which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 우리 고생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